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15일 오늘 베트남에서의 낭보가 전해질 것이고요. 바로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미팅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 세력도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9월 14일에 에스모에서의 초록을 통해서 완전관해의 소식을 전했지만 이와 같이 수급 상황으로서는 매도 압박이 대단히 큰, 그래서 HLB는 6.43%, HLB생명과학 7.21%, HLB제약 6%의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낭보가 긴급 승인이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생산에 대한 것은 2022년 내년 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간헐적으로 이렇게 또 베트남에서의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예를 든다면 세계보건기구의 승인 또는 FDA 승인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계보건기구는 그렇게 11월 정도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의 통과 관문인격인 FDA의 승인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단기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공매 세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매 세력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 분명 오늘과 같은 완전관의 이런 부분은 초록 발표할지라도 속수무책이죠. 주가는 차익을 내기에 바쁩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치 공매 세력이 이와 같은 모습이 진행이 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년 초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100%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베트남 상황으로 봐서는 4, 5개월 뒤는 대단히 속도감 있게 베트남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거라는 상황이 현재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매수세, 매출이 이제 신약 기업이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매 세력이나 단기 투자자들의 승리,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겠지만서도 점차 2개월, 3개월 그 이상이 흘러가면서 후회스러운 상황은 역전이 될 것이다. 저가 매수세는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그와 같이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트남 소식부터 한번 먼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21시 58분 22시 베트남은 우리보다도 대략 2시간 정도가 뒤늦죠. 코비드19 베트남 백신 2021년 말 올해 말까지 베트남산 코비드19 백신을 최소 한 개 보유할 예정이다. 그러면 2개도 보유할 수가 있다. 보건부는 지금부터 2021년 말까지 베트남은 적어도 한 개의 긴급 허가된 베트남산 코비드19 백신을 보유하고 2022년 초부터 국내에 배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월 14일 오후에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부둑담 부총리는 보건부, 독일 생물의학연구 국가윤리위원회, 간략하게 자문위원회와 연구, 기술 이전, 임상 실험, 제조약품, 백신 분야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함께 의약품과 의약품의 유통등록증 발급을 위한 업무를 9월 14일 오후에 수행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백신을 보유하고 코비드19 대유행의 예방과 통제에 필요를 위한 백신이 필요하다고 계속 단언했습니다. 보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3개의 백신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백신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 백신은 국내에서 2개 개발되고 1개의 백신은 외국 기술로 이전된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백신 생산 기술의 이전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점반투안 보건부 차관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자체 연구 및 개발된 코비드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첫 번째 국가라고 말했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협상 노력과 함께 국내 코비드19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보건부는 국내 제조업체 기업을 위한 코비드19 백신 연구 기술 이전 임상 시험을 위해 모든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법적, 과학적, 실질적 원칙과 규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내에서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보건부 전문위원회 부서, 기능부서는 연구 수행, 임상시험 연구 서류 작성, 백신 유통 등록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을 위해 연구부와 제조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점반투안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잠재적으로 백신 후보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인 과학기술훈련부 보건부의 응우옌 응우꽝 박사는 베트남은 지금부터 2021년 말까지 국내산 백신이 긴급 허가되고 2022년 초부터 국내에 배치되는 백신을 최소 한 종 이상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한 종 이상이기 때문에 2가지를 댄다. 그렇다면 나노코박스가 조금 일찍 승인이 되지도 않을까. 아니라고 한다면 실이 조금 몇 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HLB 그룹주들의 주가의 가격 조정은 자명하다. 꽝 박사에 따르면 이 부분 정확히 잘 보세요. 꽝 박사에 따르면 나노젠 제약, 생명공학 공동 주식회사와 연구팀은 14일 오후 나노코박스 백신의 임상시험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고 9월 15일 오늘입니다.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평가를 위해서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만나서 못하겠습니까? 승인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겠죠. 조금 늦어진다든지 몇 월 정도라든지 그때까지 또한 보충 어떤 서류가 필요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운이 좋게 되면 오늘자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제 내년 2022년 1월에 백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단기 세력 또는 공매도 세력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HLB의 공매도 수량과 대차 잔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HLB의 공매도는 현재 13만 9천원 786주가 오늘 나왔고 평균가는 63,732원, 주당 2,630원 정도의 차익을 현재 냈습니다. 그런데 HLB에 있어서 오늘 상한은 47,573주를 하고 대차를 또 빵빵하게 41만 8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차 잔고는 1770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디에서 대차를 했는가를 확인해 보면 HLB는 오늘 주고받은 것이 나와 있지는 오늘 9월 14일로 해야겠죠. 32만 7천 주를 외국인에서 받고 그러면 외국인이 차입을 했는데 19만 2,896주를 차입을 합니다. 요 기관 투자가에서 오늘 이 외국인 대여자의 일부 내국인에서는 9만 1,000주 그리고 그러면 대략 13만 주 정도는 다시 증권과 그 다음에 투신에서 이렇게 외국인으로부터 차입을 해갑니다. 내국인에서는 우리 주식꾼님들께서 주식대여 해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대차할 수 없기에 외국인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만 8,302주를 이렇게 공매도를 쳤고 평균가는 19,950원이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대차는 다시 90만 주를 대차를 하고 15만 4,690원을 상환을 합니다. 오늘 대차가 75만 주가 증가했고요. 여전히 대차 잔고는 HLB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700만 주, 700만 주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차 잔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장내에서 76,650주를 샀고 기관 투자가는 64,872주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물량은 바로 사모펀드의 물량이다. 오늘 낮에 설명드렸죠. 6만 주 정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HLB는 이렇게 장내에서 76,650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6시 반 이후 최종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변동은 5만 8천 주 정도를 이렇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국인 보유는 15.52 1654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더욱더 다이나믹합니다. 장내에서 128만 주를 이렇게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가는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23만 3천 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사모펀드에서 23만 2,582주를 매도했다는 사실. 이렇게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대차를 빵빵하게 해놓고 오늘부터는 이제 상환도 줄어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을 어떻게 공매 세력은 우리 개인들에게 넘겨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기사가 뜨게 되면은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페이크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과 공매 세력은 합작 그리고 단기 세력들 그러한 합작으로 콜라보를 이루어서 고점에서 추격하는 개인들에게 무지막지한 이렇게 물량을 떠넘기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해봐도 내년 초라고 한다면 장기, 중기 정도는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으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수급은 조심스러울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더 이상 차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서서히 조금씩 롤링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위에서 친 공매도의 수량을 바닥권에서 담기 시작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관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죠. 즉 풍부한 자금, 수량 마음껏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크성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매수를 하게 되면 추격을 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지혜로운 아니라고 한다면 3, 4개월 정도 잘 관망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줄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게 되면 서서히 조금씩 내년을 보고서 담아가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두 번째로 좋은 방향. 더 좋은 방법은 추격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이요. 추격하지 마시고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 상당하게 10% 이상 또는 18% 20%도 갈 수도 있고요. 그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주춤거릴 때 일부 정도를 차익을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가에서 더 담으시고 불을 붙이듯 더욱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털린 것이겠죠. 그러나 그럴 확률은 상당히 가능성은 있지만 낮은 확률. 이미 이와 같은 오늘 완전관해 등등의 초록이 발표됐건만 이렇게 개파락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HLB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러 번 언급드렸죠. 폭포수 차트가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베트남의 낭보 또는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유럽에서의 에스모 이러한 것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이 나오고 몸퉁대드하는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분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상당하게 개파락이 된다라고 한 투매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것이 17,000원이 될지 아니면 여기 19,000원, 20,000원 아래에서 머물지 9월 15일 오늘 바로 윤리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그러한 미팅권으로 인해서 좋은 낭보가 나와도 걱정이죠. 그러나 댓글을 보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홀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느 분들은 조금씩 어느 정도를 팔아야 되는가 많이 파시게 되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절대로 새롭게 사시게 되면 평단가가 올라온 모습으로 우리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밀리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절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대단한 멘탈을 지니신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의 욕심으로 인해서 쉽게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15일에 그 두 주체가 베트남의 두 주체가 미팅을 가지고 그리고 연내에 이르면은 이번 달 연내에 긴급 승인이 나오고 내년 초부터는 생산에 관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나온 그 텀이 제법 깁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곳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될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 또는 주주님 또는 식구분 각자의 매매 원칙에 충실하게 나는 이번에는 그냥 패싱할 거야. 관망만 할 거야. 그리고서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 남아있는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담아갈 거야. 라든지 나는 10% 정도만 이런 하게 되면 주가 올려줄 적에 좀 소폭 익절을 하고 가만히 관망하다가 빌리게 되면 사고 더 오르게 되면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을 할란다. 이렇게 각자의 매매 포지션을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관해 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3시 넘어서는 더 가파르게 투매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팔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며칠 지나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팔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9월 15일 또 한 번에 이제 6, 7%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반등이 될지 또 베트남 미팅에서의 낭보는 또 어떻게 전해질지 시장이 늘 궁금한 세로입니다. 냉정하게 관찰을 하고 지켜보고 수급은 어찌 되는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